안녕하십니까. 시장연구조사 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연구 방법 중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오늘 1시간 동안에 우리가 통계 분석을 다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통계 분석을 어떤 연구에 따라서 실행하는지 방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설계를 할 적에 먼저 주제를 잘 잡아야 되죠. 그죠?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연구 목적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연구 모형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모형은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잘 정의를 하고 측정 도구로 무엇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죠, 연구 모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그쵸,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 연구 가설은 연구 모형에 있어서, 그쵸, 우리가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 또는 매개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또는 어떤 조절 역할을 하는 변수가 필요하면 조절 변수에 대한 관계, 아니면 두 집단 간에 또는 어떤 집단 간에 대해서 차이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사례 연구를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정성적인 연구냐 정략적인 연구에 따라서, 그렇죠, 연구 가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잘 작성을 했으면, 그죠? 설문지를 잘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죠? 모집단보다는 표본 추출을 해서 이제 컬렉션 한 다음에 그 컬렉션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느냐를 통계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연구 설문지를 작성해서 이제 물론 집전 변수의 수량에 따라서 컬렉션하는, 그죠, 대상 표본 샘플은 대략, 그죠, 10배 정도, 만약 문항이 30개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 이제 받았을 거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통계 기법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 하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전 세계 약 한 50여 가지 통계 프로그램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SPSS라고 그래가지고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라는 약어를 써서 SPSS 그럽니다. 그래서 SPSS가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SPSS는 그래서 자해 분석이라든지, 그쵸, 신뢰도 분석이라든지 회귀 모델을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SPSS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방정식이지만 회귀 모델이지만 또는 구조 방정식 모델, 즉 SEM이라고 해서 Structural Equation 모델을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고 그랬죠. Structure는 이제 구조죠. Equation은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Equal의 명사죠. Equation. 그래서 구조 방식 모델. 즉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에이모스나 리즈랄 또는 이코스라는 구조 방정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에이모스를 사용을 많이 해요. 왜냐면 에이모스는, 그죠, SPSS에서 제공하는 회사에서 같은 회사라고 이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SPSS 사용한 자료를 에이모스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리즈랄은
우리가 SPS에서 사용한 자료를 리즈라에서 좀 자료를 변형을 해서 약간의 평균이나 계산을 해서 수치를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리즈라를 사용하는 연구자들도 꽤 있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SPSS 방법과 에이모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PSS는 그렇죠. 사실은 SPSS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2009년에 와서 IBM에 흡수가 되어서 요즘에는 이제 IBM SPSS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전에는 SPSS에서 단독으로 연구소에서 만든 제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IBM에서 그쪽 흡수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IBM자를 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SPSS 또는 에이모스 이렇게 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SPSS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에이모스를 또 필요로 하면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프로그램이 비싼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러나 이제 학교 버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무료로 아마 정식적인 무료는 아니지만 한 학기 사용을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학교에 문의를 해서 노트북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통계를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엑셀이에요. 그래서 이 엑셀에다가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이 간혹 SPSS에다가 바로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되지만 그냥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버전이라든가 좀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엑셀 프로그램에다 코딩을 하도록 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도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엑셀에다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XPSS를 이관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엑셀로 일단은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이라는 게 뭐냐면 설문지에 있는 문항을 엑셀에다가 순서대로 작성을 해서 만드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과 SPSS를 미리 통계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미리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 엑셀에 대해서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버전업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자료를 엑셀에다 코딩한다 라는 말은 좀 전에도 다시 말했지만 그죠, 문항에 따라서 그죠, 문항에 있는 만큼 x축에 있는 변수에다 다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문항이 만약 5개다 그러면 그죠, x1부터 x10까지를 쭉 x에다가 그죠, 첫째 줄에다가 이름을 변수명을 입력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에 대한 것 쭉 오른쪽으로 쭉 그래서 X축에 있는 그 컬럼이라고 그래요. 컬럼에다 변수명을 한글로 넣으세요. 한글로 한 2글자에서 3글자 정도 되게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컴퓨터 용량이나 이럴 때는 뭐 X1, X2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름 좋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름 같은 성별, 그죠? 성별 또는 나이, 경력, 학력 뭐 이런 식으로 코드 변수명을 한글로 입력을 하시는 것도 더 편리하게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코딩을 하고 나면 그 코딩을 이제 빈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료를 이관해야 돼요. 그래서 엑셀에 있는 자료를 그렇죠, SPS에서 이관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통계 시간에 뭐 다음 학기는 여러분들 통계 시간에 아마 배우는 그죠. 통계도 한 학기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그죠. 두 번 학기나 세 번 학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합니다. 그래서 코딩만 엑셀에서 하고 나머지는 SPS에다가 이관하는 절차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관한 다음에 이제 빈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빈도 분석을 하면 그죠. 오타 코딩하다가 잘못된 것도 걸러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거를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어떤 거는 원래는 5점 척점면은 1에서 5 사이에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뭐 잘못해서 3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해 놓으면 물론 최대값이 5이고 최소값이 1인데 막 33 나오면 그 문항을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삭제할 필요는 없고 그죠? 그래서 전후를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받을 때 설문지 받은 저 사람들한테 설문지 맨 위에 오른쪽에다가 그죠? 시리얼 넘버가 있죠. 그죠? 넘버를 코딩한 순서 번호를 꼭 기입하셔 놓는 게 좋죠. 왜냐면 이렇게 또 에러를 찾아내거나 오타가 있는 걸 설문지를 보고 어떤 데이터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도 분석을 통해서 원래는 빈도 분석 용도는 따로 있죠. 그렇잖아요. 성별이면 성별의 몇 명이고 몇 %다. 이게 이제 빈도 분석이거든요. 그죠? 통계량을 계산하는, 그죠? 뭐 학력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었다. 그죠? 고졸 이하, 대학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이렇게 돼 있다면, 그죠? 거기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그 수치 선택한 빈번도, 그죠?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이런 빈도 분석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빈도 분석을 한 다음에는 그쵸, 요인 분석을 해야 돼요. 요인 분석은 우리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죠? 프로세스 중에.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문항이 원래는 제가 4개에서 5개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해서 요인이 잘 묶여지는지 그래서 잘 안 묶여지는 경우에는 문항을 이제 제거를 해가면서 탐색적 요인을 잘 정제시키는 작업이 요인 분석이죠. 그래서 같은 요인 분석은 다시 말해서 그 문항이 요인으로 묶여졌는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서로 타당한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만족이다 그러면 만족의 문항이 4개나 5개가 있다면 그 문항들이 유사하게 잘 같이 동일하게 묶이는지 만약에 다른 데를 묶인다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거를 해서 다시 요인 분석을 또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인이 분석이 실시가 끝나면 그 요인별로 그 요인에 만약에 4문항이 있었다 한 요인에는 그러면 그 4문항끼리 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해서 그죠? 그건 이제 어느 정도의 알파 값 피어선 알파 값이 적절한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신뢰도 분석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신뢰도 분석이 요인이 묶였잖아요. 그럼 4개 하나의 요인에 4개의 문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 4개의 문항을 더해서 문항수만큼 나누면 그게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는 문항을 이제 평균시키는 거죠. 그래서 평균한 요인의 변수값으로 이제 상관관계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제 올바르게 나타나면 마지막으로 사실은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을 하는데 그렇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간의 영향관계를 보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은 나중에 회귀 분석이나 요인 분석에 의해서 잘 나타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신뢰도 분석과 상관 분석은 바로 실시 안 하고 요인 분석을 했으면 그 요인 분석을 가지고 그쵸 변환을 하는 거죠. 아까
한 요인에 문항이 만약에 5개다. 그러면 5개를 변수값을 더해서 나누기, 그렇죠. 문항 수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죠. 그 평균값을 회귀 분석에다가로 처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SPS에서 유무수 끝나고 그 요인이 만약에 묶였잖아요. 그럼 독립변수가 있었잖아요. 독립변수가 만약에 4개 요인이었다. 그럼 각 문항에 5개씩 있다. 그럼 20문항을 가지고 요인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면은, 그죠? 하면은 그 4개에 대한 요인들에 대해서 각각 그죠, 변환을 시키는, 그 변환한 계산하는 게 이제 SPSS 안에 그걸 자료를 변환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평균값으로, 그렇죠, 요인값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회의 분석을 실시해서 좋은 값이 나오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좋은 값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좋은 값이 나올 동안 우리가, 그렇죠, 탐색적 요인 분석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답이, 그죠, 회귀 분석에 적절치 않은 것을 우리는 이제 아웃리어 제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설문을 응대해 준 사람들 중에 이 값어치가, 그죠, 우리가 회귀,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그 선이 회귀선상으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뭉쳐야 되는데 왜 딱에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삐진 사람을 이제 제거를 시킴으로써, 그쵸, 회귀 분석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좋게 내가 어느 정도 요구한 값이 나올 때 그때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료가 되면 이후에 회귀 분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또 조절 회귀 분석,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조절 회귀 분석도 있고, 또 그죠, 매개 회귀 분석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회귀 분석, 다중 회귀든 또는 다별량 회귀든 조절 회귀든, 그죠, 매개 회귀든, 이 회귀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이런 변환에 의해서 값이 제대로 됐을 때, 그렇죠, 값이 그 다음에 진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료를 코딩을 해서 SPS에서 자료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런 탐색적 요인 분석, 즉 요인 분석인데, 탐색적 요인 분석, 그죠, 그 문항끼리가 원하는 요인들끼리 잘 뭉쳐져 있는, 즉 설문 문항이 잘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요 순서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빈도 분석을 한 다음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바로 회귀 분석에 가서 변화를 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해서 그걸 수없이 내가 요구하는 회귀 값으로 적절하게 나오게, 즉 우리가 베타 값이 0.05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통계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면 편하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약 한 100여 가지가 넘는 분석 툴들이 있어요.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회귀 분석을 할 거다 그러면 요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또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쉽게 통계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분산 분석, 차이 분석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자료 코딩을 하고 빈도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료 코딩을 하고 빈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빈도 분석을 하는 건 아까 그렇죠, 불성실한 자료를 수정을 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분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차이 분석이지만 또 요인 분석을 해보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게 요인수에 따라서 그죠? 이게 잘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산 분석 이런 차이 분석을 할지언더라도 이런 탐색적 요인 분석과 아까 절차 회귀 분석 밟았잖아요. 그걸 저는 충실하게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자료를 그죠? 좋은 자료로 되도록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는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도 분석의 상가 분석은 지금은 안 해도 돼요. 그죠? 회귀 분석이 잘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매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뢰도 분석과 상가 분석은 요인 분석과 회귀 분석에 의해서 올바르게 내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 실시해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서 그렇죠.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탐색적인 요인 분석을 회귀 분석으로 그렇죠. 변환을 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서 채택이 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아요. 안 될 때. 그래서 그 어느 적정선이 될 때까지 아웃리어를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회귀 분석을 실시해서 사용은 좋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회귀 분석으로도 적당히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판별이 되면 그때 이제 그쵸 정기유성 검정을 실시하거나 그죠 그래서 T 테스트를 하거나 또 이제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T 검정은 남녀 이런 카탈로그가 두 개인 경우만 T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남녀와 같이 두 개가 아니고 군집 그런 카테고리가 세 개, 두 개 이상이면은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분산 분석이 실시했을 때는 사후 분석을 꼭 해야만 됩니다. 왜냐면 T테스트는 두 집 남녀잖아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먼저 두고 여자를 만약에 두 번째로 뒀다. 1과 2로 됐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고 빼기를 하면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면 플러스일 거고 작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큰지 여자가 큰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T테스트고요. 그래서 사후 검정은 뭐냐면 이런 카탈로그가 3개일 때는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이는 분산 분석으로서 차이는 있다. 집단 간에는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데 세 카테고리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예를 들어서 그쵸 고등학교 졸업한 집단과 대학교 집단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전문대 졸업한 집단과는 카탈로그와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후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후 검증을 통해서 이제 통계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듯 나중에 T테스트를 하든 분산 분석을 하든 이거는 이제 그쵸 차이 검증에서 실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통계는요 요인 분석이 매우 중요해요. 요인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설문지 내용을 우리가 그쵸 일반적인 특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또 종속 변수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었잖아요. 설문지를 잘 만들어야 그 번호대로 잘 그쵸 타당성 있게 잘 비슷한 것끼리 묶여야 돼요. 그게 요인 분석. 그 요인 분석이 잘 안 묶이면 회귀 분석도 잘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문 문항을 만들 땐 내가 그냥 무작위로 막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전 연구자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설문 문항을 우리가 내가 연구하는 데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전 연구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선배의 연구자들이 그래서 결과가 나쁘게 나왔으면 그 나쁘게 나온
설문 문항은 좀 재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문 문항의 질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죠? 물론 집단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또 이런 설문 문항을 만드실 때는 사전 연구, 이론적 배경에 그쵸 선행 연구를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설문 문항을 만들 때는 이런 자기가 만든 연구 모델에 따라서 가설을 만든 그렇죠 이런 변수 또 요인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통계만 보더라도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 때 요인 변수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에이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에이모스 역시 이제 SPSS 제공하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되게 참 편리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아까 조금 전에 한 그쵸. 저는 에이모스를 구조방정의 분석을 할 때에도 조금 전에 한 그쵸. 회귀 분석까지는 똑같이 저는 일단 실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모스를 또 추가를 합니다. 그 자료로 데이터로. 그래서 똑같이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전체적인 확인적 요인 분석을 먼저 그려야 돼. 그리면 그걸 이제 단열화로 고치면 되고 그걸 이제 지수적인 계산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뢰도 지수가 있어요. 신뢰한 지수를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건지를 이제 보고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에이모스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쵸 요인 변수처럼 이렇게 만약에 독립 변수 안에 4개의 요인이 있다 그러면 요인을 4개 요인 그리면서 그럼 그 4개의 요인에는 한 요인에는 이제 문항이 만약에 4개가 있으면 또 4개를 그려요. 또 5개가 있으면 문항을 연결해서 5개를 그려요. 그런 이제 전체 측정을 하기 위해서 확인 요인을 이제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요인 분석을 어느 특정 지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문항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을 제거해 보기도 하고 또 지수가 나쁜 콜렉션 된 거는 대안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체 측정 확인적 유인에서 문항 제거가 되기 전에 왜 회귀 분석을 저는 하냐면 그래야만 그쵸 문항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되고 이 에모스에서는 한 사람의 그 블랭크가 있어 그쵸? 측정 값이 있어도 값이 데이터가 잘 결과치가 잘 안 나와요.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그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쵸 회귀 분석을 실시 먼저 간단하게 하면서 그런 데이터의 오류 부분들 빈 자료도 그죠 최소값 최대값에서 최소값 1인데 0으로 나오는 블랭크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거하는 연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특정에서의 전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이제 단일적인 그죠 요인 단일적 확인적 요인은 뭐냐면 그냥 한 요인에 대해서 문항하고만 연결해서 측정값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측정에서 수락이 되면 이제 그리 지금 밑으로 단일 측정 확인 요인 분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방법은 이제 구조 방식 모델에서 선을만 거주면 돼요. 첫 번째는 전체 특정 확인 요인 분석에서 그 그림에서 그쵸 독립 변수에서 매개 변수에 가는 선들을 화살표 방향으로 그어주면 되는 거고 또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자동으로 그쵸 구조 방정식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클릭만 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또 저처럼 이렇게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좀 공부를 이제 꾸준히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순서로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화 모델을 적합도를 보고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총 이것을
아까 회귀 분석처럼 그렇죠. 전체 학위적 요인에서 바로 구조 방정식 모델로 오면 됩니다. 여기도 단일 측정이나 지수 계산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일단 값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확인적 요인 분석을 먼저 계산을 값이 잘 나오면 바로 밑으로 그죠. 구조 방정식 모델로 바로 분석을 실시해서 그것이 잘 나오도록 반복적으로 그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택이 됐을 때 이제 총 효과 분석, 경로 분석을 실시하거나 총 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방식 모델에서 반복수대로 그 회귀 분석처럼 문항 제거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적합한 지수가 나올 때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경로 분석도 하고 회귀 분석도 하고 또 동질성 검색도 하고 등등을 이제 실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형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독립변수 그죠? 우리가 스마트 분석에 대한 독립변수가 강점과 단점, 기회 위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석변수는 그죠? STP제였죠, 그죠? 그래서 STP를 정석변수라는 것을 했는데 이 S 또 T, P 이것은 요인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설문 문항이 시장 세분화도 문항이 최소한 5개에서 4개 사이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한두 개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 그죠? 요인 변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인 변수 값들을 이제 잘 계산하는 거.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매개 변수가 또 종속 변수에 가는 거죠.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는 또 이렇게 조절 효과를 보이는 그죠. 화살 대방에 되는 걸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것들을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회귀 분석을 한다면 그죠. 스와트 분석의 강점, 단점, 기회, 위협 이게 4개의 변수가 독립 변수로 들어가고 그죠? S에 대해서 종속 변수, T에 대한 종속 변수, P에 대한 종속 변수 이렇게 3번을 회귀 분석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회귀 분석은 H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S, T, P를 독립 변수에다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것은 그죠? 결과를 만족을 종속 변수에 넣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이제 통계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인터넷 온라인 부분에서는 그쵸 웹과 앱에 대해서 설문 문항을 각각 만들고 또 광고 전략에 대해서 H4를 하는 거고 그럼 H4는 크게 회귀 분석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독립 변수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지만 종속 변수는 하나만 와야 되잖아요. 유인 변수 하나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2번 회귀 분석을 하는 거고 이것 또한 성공으로 가는 회귀 분석을 한번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4C나 만약에 6C 전략을 설문 문항을 받았다면 또 조절 효과의 또 회귀 분석을 실시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회귀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통계 분석을 한 5번 정도 이상 실시를 해서 결과치를 나타내는 거죠. 또한 이 모델을 아까 말한 구조 방정식 모델로 에이모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조절 변수, 조절 회귀는 안 되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입력을 해서 회귀 분석을 결과를 나타내게끔 하는 것이 이제 구조 방정식 모델입니다. 즉 연구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차후에 어떻게 실시할 건가를 이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문 문항을 잘 만들어야 또 이렇게 설문 모형을 정확히 만들어야만 우리가 분석으로서 어떻게 결과를 얻을 건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계는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진행을 한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든 설문지를 갖고 통계 분석은 어떤 스타일로 실시하는지를 가볍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양관계를 보는 건 SPSS, 그 다음에 구조방정식이라는 거는 에이모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하니까 여러분들이 통계 프로그램 전 세계 똑같아요. 사실은 믿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행을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